이제 진짜 23시즌이 올 건가 봅니다. 그쵸. 개막 일정이 나왔어요. 네. 4월 1일 날 개막. 네. 깔끔하게 4월 1일 날 딱 개막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연전이 없어지고 3연전으로 모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롯데에게는 어떻게 2연전보다는 낫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동거리가 가장 많은 롯데나 NC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뭐 스케줄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롯데가 이제 개막전을 잠실에서 두산전이에요. 네. 조금 아무래도 부담은 좀 될 것 같아요. 이승엽 감독 그렇죠.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이제 두산으로 갔고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잘 치르고 이제 홈에 오게 되는데요. 원정 경기를 일단 잘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롯데가 사실 잠실에서는 잘 싸웠어요. 잘했죠? 항상 잘 싸웠고 잠실이기 때문에 또 롯데 팬들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부담감은 두산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부담감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승엽 감독이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뭐 선수로서의 경험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선수하는 거하고 코칭 스태프 일원이 돼서 시합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심환 한 2개 정도 먹고 나올 겁니다. 이승엽 감독이. 첫 경기를 만약에 롯데가 승리한다면 두 번째 경기까지 그냥 쓸어 담을 가능성 좀 커 보이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네.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달라질 수는 있죠. 달라질 수 있고 3연전 중에서 이제 2경기만 이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원정 경기는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선발에 누가 올라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경기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이게 두산이라서 더 오히려 그렇죠. 그럴 것 같고 두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감독이고 또 양은지도 돌아왔고 기대가 굉장히 크겠지만 그만큼 부담감은 굉장히 클 거고 무리수를 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뭐 분명히 무리수는 둘 겁니다. 네. 제가 예상하건대 이승엽 감독이 그 무리수를 분명히 첫 경기부터 좀 둘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도 이제 선수로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겠죠. 강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못 올라오는 조금 거죠. 네. 올라가기 침체가 길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롯데가 정말 내년 시즌 정말 두산을 첫 시리즈 좀 제물로 삼아서 분위기 촥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월 10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홈에서 롯데가 71경기, 원정에서 이제 73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이제 내년에는 또 달라지죠. 내후년에는 또 홈에서 달라지죠. 73경기가 네. 되는데 롯데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원정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올해까지의 롯데 성적은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멤버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뭐 그동안의 롯데와 다른 그런 모습의 롯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3연전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동거리 면에서도 롯데 선수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경기력은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성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스타전이 이제 7월 15일에 이루어지고 14일부터 20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까지 롯데가 좀 힘을 확 쏟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올해는 한동희 선수나 반지 선수가 팀을 공수해서 이끌면서 굉장히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모든 스포츠가 이제 초반에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3초를 100m를 13초에 뛰는 선수와 11초 뛰는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면 11초 뛰는 선수에게 13초 선수가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늦지만 스타트를 13초 뛰는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되면 거의 들어갈 때는 거의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게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를 어느 팀이 잘 끊어가느냐. 이건 뭐 1년 시즌의 성적하고도 맞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4월부터 7월까지 3달 반, 네. 3달 반의 이 시간 동안 롯데가 얼마나 좀 전력을 다해서 성적을 만들어 놓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변수가 또 있어요. 이게 WBC가 물론 초반에 있고 9월에는 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WBC에서는 롯데에 편성될 선수는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거는 뭐 롯데에게는 호재죠. 호재죠. 네. 네. 힘을 좀 아낄 수 있고 그렇죠. 훈련에 점령할 수 있으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아마도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한동희 선수가 나이가 오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열렸으면은 딱 커트라인에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내년으로 가면 오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한 살 올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에 신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려주겠죠? 그 전에도 협회에서 막 결정을 할 거예요. 그 전에도 한 예. 살 올려서 이제 예. 진행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롯데에서 가장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는 한동희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는 그 규약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 나이가 걸려서 못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네요. 그 기존에 이제 한번 그렇죠. 올렸던 예, 전례가 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희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나가게 된다면 한동희 선수는 9월 일단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뽑혀야 되니까.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한동희 선수는 노시환이라는 이제 경쟁자 3루 경쟁자가 있잖아요. 근데 노시안 선수보다는 한동희 선수가 수비도 더 낫고요. 제가 볼 땐 뭐 주루 플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한동희 선수가 더 앞섭니다.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어쨌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시안 게임에 가서 네. 금메달을 따고 이제 그렇게 병역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된다면 롯데로서는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또 이제 한동희 선수가 9월 동안 없는 그 기간도 사실은 롯데에게는 좀 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는 될 수 있죠. 이제 중심 타자가 이제 빠져나가는 상태니까 위기는 될 수 있으나 일단 뭐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뭐 한동희 선수가 분명히 뭐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게 훨씬 롯데로서는 네. 좋습니다. 사실 이때 뭐 김민수 선수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네. 선수들이 또 백업으로 네. 잘 해주면 되는 거니까 박세웅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오른손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뭐 안우진 선수가 있습니다만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WBC도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대표팀 차출이 힘들어요. 네. 뭐, 여론이 좀 네, 여론도 그렇고 아마추어 연맹에서 대표팀 차출을 못하게끔 영구 제명을 시켰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 투수 그래도 빠른 공을 던지고 제구를 갖추고 있는 선수 그렇게 본다고는 박세웅 선수가 뭐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세웅 선수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제 와일드카드로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고 최준용 선수가 또 나이가 거기에 최준영 선수 같은 돼요. 경우도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빠른 공도 갖고 있고 물론 뭐 선발진은 아닙니다만 그 국제대회는 그 뭐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대회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올라갔을 때 한 개 투구 개수 89 정도 그렇죠. 아닌가요? WBC는 80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예선전에서는 65개고 본 네네. 8강전부터 이제 80개인가 그렇게 늘어나고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뭐 최준용 선수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뭐 그보다 좋은 공을 갖고 있는 오른손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좀 변수가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멀리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다 잘해서 여기에 뽑혀서 또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도 금메달을 따면 좋고 또 이제 뭐 병역적인 문제도 그렇죠. 사실은 또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란 남자 국민이란 누구나 가야 되지만 또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선수들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2년이죠.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태동이 될 때 제가 이제 프로야구 처음 창단할 때 이제 그 군대를 면제시킨다고 그래서 프로야구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뭐 외국 나가서 그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군 면제를 받게 되는데 선수 생활하는 데는요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네. 굉장히 큰 거고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내년 시즌에 롯데가 성적이 좋아질 텐데 중심 타자인 한동희 선수 또 중심 투수인 박세웅 선수가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돼서 나가면 시즌 말미에 가서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보다는 수가 좀 적지 않나요? 다른 팀보다는 수가 적을 수가 있죠. 사실상 네. 고승민 선수도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어요. 있죠. 근데 예. 이제 고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녀오긴 했으니까. 군대 예. 갔다 왔으니까 큰 부담감은 없고 안 뽑혀도 뭐 그렇게 그렇죠. 큰 부담감이 없는 그 선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넓게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다녀와서 그렇죠. 시간을 벌어주는 게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고 팀적으로도 그럴 거고 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럴 거고. 일단 뭐 투수 쪽은요 뭐 박세웅 선수가 와일드 카드로 나가게 돼도 그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한 두세 경기 정도죠? 그렇죠. 네. 박세웅 선수가 나갈 수 있는 경기 두세 경기 정도만 롯데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 되는데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 시즌에 정말 초반부터 성적이 좋아서 롯데 중심 타자로 자리를 한동희 선수가 잡는다면 만약에 이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 고민도 아마 시즌을 치르면서 롯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선수들이 다 잘해서 네.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올 시즌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최준영이나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팀 성적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시안 게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고 내년 시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벌써부터 이제 설레발을 치면 안 되는데 너무 기대되는 것은 뭐 사실이고. 뭐 올해는 썰레발이 좀 안 맞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맞을 겁니다. 네, 꼭 이세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들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도록